껍데기라고요. 그 말을 처음 뱉었을 때 저는 회의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파묻으며 혀를 찼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테이블 위로 툭 던져지는 소리. 그 건조한 소리 하나가 펜타곤 제3전략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브리핑 스크린 위에서 번쩍이던 KF-21의 시제기 사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신입 분석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 친구, 땀을 뻘뻘 흘리며 KF-21 기체가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외형이 F-22 랩터와 얼마나 흡사한지 침을 튀기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 빠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키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친구는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비행기로 보이나? 제 질문에 분석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저건 그냥 비싼 플라스틱 모형이야. 아무리 공기역학이 완벽하고 스텔스 형상이 정밀해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뇌가 없으면 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은 날렵한 날개나 강력한 엔진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통제권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은 오직 우리, 미합 중국만이 쥐고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한들 운영체제가 없으면 벽돌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한국이 딱 그 꼴입니다. 우리가 F-35를 팔면서 왜 소스 코드를 그토록 꽁꽁 숨겼겠습니까? 단순한 기술 보호가 아닙니다. 목줄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그들의 하늘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죠. 그런데 감히 한국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 설쳤으니 저는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한국 국방부 대표단이 워싱턴을 찾아와 애걸복걸하던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4대 핵심 기술만 이전해 주십시오. 아에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전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파쇄기에 직접 넣어버렸습니다. 5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기술을 달랑종이 몇 장과 푼돈으로 사가겠다니. 그래서 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부품 수출 통제, 나사 하나까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얌전히 우리 비행기나 더 사갈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독종들이 기어이 사고를 쳤더군요. 분석관이 다시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KF-21의 날개 하단부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무장 장착대에 뭔가 낯선 물체가 달려 있었습니다. 검은 페인트로 칠해진 투박하기 그지없는 원통형 물체였죠. 국장님, 위성사진 판독 결과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형상은 타우러스와 유사하지만 그 장난감. 저는 말을 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타우러스 흉내야 낼 수 있어. 껍데기는 벗길 수 있어도 전투기와 미사일이 대화하게 만드는 통합 기술은 절대 못 가져가. 우리가 그 코드를 안 줬거든.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전투기의 레이더가 적을 발견하고 미사일에게 가서 죽여라 명령을 내리려면 복잡하게 암호화된 통신 언어가 필요합니다. 링크, 16, 그 언어 체계의 접근 권한은 제가 직접 금고에 넣어 잠가버렸습니다. 즉, 한국이 날개 밑에 뭘 달든 그건 발사되지 않는 짐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쏘지도 못할 미사일을 달고 날아다닌다. 그게 공중 전시물이지 전투기입니까? 분석관은 여전히 불안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첩보에 따르면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지하 벙커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자체적인 소스 코드를 소설 쓰지 마. 저는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잘라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좀 만든다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나. 전투기 미션 컴퓨터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야. 그건 40년 동안 수만 명의 천재들이 갈아 넣어 만든 미국의 유산이라고. 한국이 몇 년 뚝딱거린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일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그 검은 물체가 비밀 무기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아마 비행 테스트 때 무게 중심이나 맞추려고 달아놓은 모형이겠죠. 시멘트 채워 넣은 더미 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지. 한국 측에 경고문이나 하나 보내. 허가받지 않은 형상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그리고 그 검은 물체 당장 떼라고 해. 보기에 흉측하니까 회의실 문을 나서며 비서에게 점심 메뉴나 예약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일은 오늘 점심에 먹을 한식 메뉴를 고르는 것 말고는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분석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성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그 틈새로 분석관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 PC 화면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KF-21 시제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경로가 이상합니다. 훈련 공역이 아니라 해상 사격 구역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닫기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해상 사격 구역으로요. 미사일 통합도 안 된 깡통 전투기가 거길 왜 갑니까? 드라이브라도 하러 가는 건가? 내버려둬. 기름값 좀 쓰고 오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의 다음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요, 사격 레이더가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 그 검은 물체에서 열성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쿵 닫혔지만 제 심장은 그 소리보다 훨씬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열성광이라니 센서 오류가 분명합니다. 발사 코드가 없는데 미사일 엔진이 점화될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즉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분석관의 태블릿을 낚아챘죠. 센서 오류야. 다시 확인해.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도 3만 피트, KF-21의 속도가 마하 1, 이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달려있던 검은 물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파형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더군요. 설마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그 기술을 그들이 안 받은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버린 거라면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태블릿을 노려보았습니다. 한국의 그 건방진 날갯짓이 단순한 비행이 아님을 직감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비명에 가까운 부정이었지만 눈은 태블릿 화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붉은 경고등 불빛이 분석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더군요. 화면 속 KF-21의 비행 데이터는 여전히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고도 4만 피트, 속도 마하 1. 오, 이건 단순한 비행 테스트가 아닙니다. 명백한 교전 시퀀스 진입 신호였습니다. 국장님, 데이터 링크가 끊겼습니다. 분석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군 전용 주파수인 링크 16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고 독자적인 암호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펜타곤의 감청이 불가능합니다. 누구 맘대로 감청을 차단해 당장 위성 채널 우회에서 뚫어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등기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전투기의 통신 채널을 바꾼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위성 영상 속에서 KF-21의 오른쪽 날개 하단에 달려있던 그 검은 물체가 툭 분리되는 모습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보통 덤이라면 돌덩이처럼 수직으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체는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화면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제 귀에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건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공한 AIM-120이나 사이드와인더가 아닌 형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발사체였죠. 궤적 추적해. 어디로 가는 거야? 목표물은 서해 훈련 구역에 설치된 패선박입니다. 거리 200km, 아니, 벌써 180km 돌파했습니다. 속도가 마하 3, 스. 국장님, 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하 4 장난해. 지금 한국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건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쏘려면 전투기의 미션 컴퓨터가 미사일의 시커와 수천 번의 디지털 교신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너 준비됐니? 네, 준비됐습니다. 좌표는 확인했습니다. 이 복잡한 대화가 오가는 프로토콜. 그게 바로 우리가 꽁꽁 잠가둔 소스 코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전투기가 미사일과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쇼야. 조작이라고. 저는 엘리베이터 비상 버튼을 해제하고 다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분명 원격 조종일 거야. 전투기 안에 파일럿이 쏘는 척만 하고 지상에서 몰래 전파를 쏴서 미사일을 터뜨린 거라고. 주가 좀 띄워보겠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구먼. 하지만 분석관은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원격 조종이라기엔 반응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저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스키드, 투, 턴 방식입니다. 저건 우리도 최신형 미사일에만 적용하는 고난도 기술인데요. 시끄러워. 자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주머니에서 보안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신자는 주한미군 사령부 기술 고문관 마이클 대령.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받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이클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이클. 저거 가짜지 한국 애들이 쇼하는 거지. 저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제발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국장님, 진짜입니다. 레이더에 잡힌 신호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리고 더 미치겠는 건 방금 우리 기술팀이 KF-21의 통신 포트를 해킹해서 로그를 뜯어봤는데 소스 코드가 다릅니다. 다르다니 무슨 소리야? 미국산 코드가 아닙니다. 놈들이 자체 개발한 미션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가놓은 문을 딴 게 아니라 아예 옆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문을 새로 달아버렸다고요. 순간 저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로비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자체 미션 컴퓨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전투기의 두뇌인 미션 컴퓨터를 개발하려면 수백만 라인의 코딩이 필요합니다. 오류 하나만 있어도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보잉도 록히드 마틴도 그걸 안정화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반도체나 찍어내던 놈들이 불과 5년 만에 그걸 해냈다고요. 거짓말 마. 절대 불가능해. 만약 마이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무기 통제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는 재앙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뇌를 가졌다는 건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아니, 펜타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마이클, 잘 들어. 난 그 데이터 인정 못해. 지금 당장 오산기지에 연락해서 내 전용기 띄우라고 해. 내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어. 뭐라고요? 하지만 규정 따위 집어치워. 내 눈으로 직접 저 사기극의 껍데기를 벗겨버릴 테니까. 그 검은 물체가 진짜 미사일인지 폭죽인지 내가 뜯어봐야겠어. 전화를 끊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불안감 때문일까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CNN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KF-21 테스트 비행 소식을 짤막하게 전하고 있었죠. 한국의 신형 전투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멘트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우습죠. 어차피 저 비행기는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려는 그곳이 미국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무덤이 될 줄은. 그리고 제가 비웃었던 그 오픈소스 썸찔이 사실은 1600번의 추락 위기를 견뎌낸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독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 대기시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간다. 저는 분석관에게 짧게 쏘아붙이고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듯이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사천의 하늘은 제 기분만큼이나 우중충했습니다. 빗방울이 전용기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살을 내주겠어. 감히 미국을 기만해.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산을 받쳐들려는 수행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뒷좌석에 구겨 타듯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 대령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니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경납고로 안내해. 영접 행사. 티타임 따위 다 필요 없어. 바로 그 가짜부터 볼 테니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노려보았습니다. 논밭과 공장이 뒤섞인 이 시골 구석에서 최첨단 전투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아마 경납고에 가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바닥에 부품을 늘어놓고 망치질을 하고 있겠죠. 제가 들이닥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겁니다. 그 비굴한 표정을 보며 저는 아주 우아하게 계약 파기 서류를 던져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차에서 내린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여기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름 냄새 진동하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경납고는 마치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처럼 티끌 하나 없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수십 대의 로봇팔이 정밀한 춤을 추듯 동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그 공간을 지배하는 기묘한 정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뛰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이 소름 끼치는 고요함, 다급하게 변명하며 뛰쳐나올 줄 알았던 한국 측 책임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쪽입니다. 보안구역이라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마이클 대령이 쭈뼛거리며 안내한 곳은 3중 차단벽으로 막힌 특별 보안구역이었습니다. 입구에 있던 보안 요원은 제가 드린 펜타곤 아이디 카드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외부 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건조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봐, 나 펜타곤 국장이야. 너희들이 만든 비행기의 주인이 미국이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기계처럼 손을 내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규정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바구니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청업체 주재의 원청의 감사를 몸수색해 나중에 보고서에 보안 규정 남용으로 붉은 줄을 그어주리라 다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드디어 그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F-21CJ 2호기. 조명 아래 번들거리는 회색 기체는 인정하기 싫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음새 하나 보이지 않는 매끄러운 스텔스 형상. 날카롭게 뻗은 카나드 날개. 사진으로 볼 때와는 위협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탄 대신 콧방귀를 꼈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닦아놨군.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체 아래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헐렁한 흰 영국 가운, 며칠은 못 잔 듯한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차분한 눈, 한국형 전투기 개발 총괄 책임자, 한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히지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한번 쓱 보더니 실험 데이터를 적던 태블릿을 겨드랑이에 끼더군요. 늦으셨군요? 테스트 일정이 빡빡해서 길게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박사,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난 자네들 칭찬하러 온 게 아니야. 어제 그 미사일 쇼 해명 들으러 온 거라고.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기체의 노즈콘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레이더. 우리가 기술 이전 거부한 거지.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만들었네. 근데 알맹이는 어디서 훔쳐왔나? 아니면 중국산 짝퉁을 끼워 넣었나? 제 도발적인 질문에도 한 박사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차분했죠. 그는 조용히 옆에 있던 엔지니어에게 손짓했습니다. 사다리 가져와. 국장님이 직접 보고 싶으시다는데 열어드려야지. 저는 팔짱을 끼고 득에양양하게 지켜봤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엉망진창으로 얽힌 전선과 조잡한 템질 자국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 꼴을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에 공개하면 K방산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자, 보시죠. 한 박사가 비켜서며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사다리에 올라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얼마나 엉망인지.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입에서 나오려던 비웃음은 목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기대했던 혼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강박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가닥의 케이블은 자로 잰 듯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부품에는 QR코드와 제작자의 실명이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메인 프로세서 유닛에 박힌 로고였습니다. 인텔도 AMD도 아닌 처음 보는 태극 문양의 칩셋. 이게 뭐야? 제가 당황하며 묻자 아래에서 한 박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한 쿼드코어 미션 컴퓨터입니다.
미제 부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 하나까지 전부 국산화했죠. 덕분에 당신들이 걸어 잠근 소스 코드 따위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짓말. 5년 만에 이걸 다 개발했다고. 미국도 20년이 걸린 걸. 이건 사기야. 분명 어딘가에 숨겨진 꼼수가 있을 거야. 저는 경납고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 놓인 야전 침대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수십 개의 낡은 야전 침대, 그 위에는 쪽잠을 자고 있는 연구원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깨알 같은 수식과 함께 이런 문구가 붉게 적혀 있었습니다. D-Day까지 시간, 1600회차 시뮬레이션 완료.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핏기가 없었지만 잠꼬대조차 코드를 읊조리는 듯 했습니다. 그 풍경은 묘하게 섬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마치 종교 집단, 아니면 전쟁터의 참호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집에 안 갑니까? 제가 멍하니 묻자 한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집이요? 여기가 집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팀원 중 절반은 연구소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전부 반납했죠. 그는 잠들어 있는 연구원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미친 듯이 갈아 넣어서라도 만들어낼 것인가? 보시다시피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긍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독한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군요. 효율성이 떨어져.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분명 이 비행기 어딘가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걸 찾아낼 거고 저는 애써 그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 박사의 시선은 서늘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실수가 곧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잘 배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경납고의 붉은 경광등이 회전하며 요란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체처럼 자고 있던 연구원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일사불란하게 제자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테스트 시간입니다. 국장님, 한 박사가 저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웃음인지 자신감인지 모를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짜라고 했던 그 녀석이 진짜 하늘을 찢는 소리를 들려드릴 차례죠.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고 빗줄기 사이로 회색의 맹수가 으르렁거리며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날아봐? 뜨자마자 추락하면 그땐 내가 직접 폐기 처분 도장을 찍어주지.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까 본 그 완벽한 배선과 연구원들의 도끼,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빗젖은 활주로를 뒤로하고 들어선 비행시험 통제센터는 마치 거대한 수술실 같았습니다. 창백한 LED 조명 아래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헤드셋을 쓴 관제사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더군요. 여기가 VIP석입니다. 한 박사가 중앙 통유리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었지만 제 눈에는 처형대를 관람하는 자리로 보였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봅시다. 내 눈은 못 속여. 저는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활주로 끝에 대기 중인 KF-21 시제기가 보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뿜어져 나오는 엔진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굉음, 두 개의 엔진이 새파란 화염을 토해내며 기체가 미끄러지듯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초시계를 눌렀습니다. 분명 엔진 출력이 부족할 거야. 이륙거리가 길어지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단 5초 만에 빗나갔습니다. 통상적인 전투기라면 젖은 노면에서 활주로 전체를 써야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활주로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UFO처럼 가볍게 기술을 쳐들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뭐야, 벌써 떴어. 마이클 대령이 얼빠진 소리를 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연료를 조금만 채웠겠지.
기체를 가볍게 해서 눈속임을 하는 거야. 전형적인 쇼맨십이라고. 저는 모니터에 뜨는 수치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고도의 숫자가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만 피트, 2만 피트, 도달 시간 45초. 말이 안 됩니다. F35조차 애프터버너를 풀로 당겨야 가능한 상승률입니다. 데이터 조작이야.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어.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있던 한 박사가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밀더군요. 국장님, 이건 자체 센서가 아닙니다. 지금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와 연동된 실시간 로우 데이터입니다. 의심되시면 오산에 직접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는 미군이 운용하는 레이더망이 포착한 KF-21의 항적이 선명한 붉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미국의 데이터였습니다. 상승은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기동성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고도 3만 피트에 도달한 KF-21이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도가 기괴했습니다. 일반적인 선회가 아니었습니다. 기체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기술을 수직으로 세운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듯한 고난도 기동, 일명 코브라 기동을 시전했습니다. 미친! 저 속도에서 코브라를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런 기동을 하면 엔진의 공기 유입이 끊겨서 스톨에 걸려 추락해야 정상입니다. 떨어진다. 저거 봐. 엔진 꺼졌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화면 속 기체가 비틀거리며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드디어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껍데기만 흉내낸 가짜가 물리법칙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건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지는 듯 하던 기체는 순식간에 자세를 바로잡더니 다시 애프터버너를 터뜨리며 마하의 속도로 급가속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받음각 70도 유지, 엔진 출력 안정적, 유압계통 이상무, 관제사의 목소리는 지루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운이 좋아서 엔진이 안 꺼진 거라고. 한 번 더 하면 무조건 부서져. 그때 한 박사가 제 앞으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국장님, 자동 지형 추적 및 자세 제어 알고리즘 덕분이죠. 미국이 코드를 안 줘서 저희가 바닥부터 새로 짰습니다. 기존 3축 제어가 아니라 AI 기반의 6축 정밀 제어 시스템입니다. 보시죠. 그가 펼친 페이지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복잡한 수식과 코드들이 빼곡했습니다. 비행 제어 법칙 V7, 링, 능동 유동 제어 로직. 이게 한국이 만든 거라고네. 20만 줄의 코딩, 오류율 0, 1%. 미국산 소스 코드보다 연산 속도가 1, 5배 빠릅니다. 한 박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팩트 자체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제해서 한국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을 자극해서 괴물 운영 체계를 만들게 했다니 이건 재앙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날아다니는 재주는 좋군. 서커스단에 팔면 딱이겠어. 하지만 저 날개 밑에 달린 검은 물체. 저거 쏘는 순간 밸런스 무너져서 기체 분해될 거다. 통합 테스트도 안 거친 불법 부착물이잖아. 제 말에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여드리려던 참입니다. 무장 분리 및 타격 테스트 개시.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메인 스크린이 분할되면서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KF-21의 조종석 HUD 화면. 그리고 날개 하단 카메라 시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목표물은 서해상 200km 밖의 무인 표적선, 레이더 라곤. 조종사의 짧은 외침과 함께 HUD 화면의 붉은 사각형이 목표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곤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기계식 레이더는 목표를 잡는데 2, 3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저건 0, 1초, 아니, 조종사가 보기도 전에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잠깐, 저 레이더 해상도가 왜 저래?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표적선 갑판 위 컨테이너 박스에 적힌 글씨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모드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이죠. 탐지거리 300km, 동시 추적 표적 20개. 한 박사가 옆에서 설명을 읊조렸지만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만 들렸습니다. 미국의 APG-81 레이더와 동급, 아니
해상도는 더 높아. 이 데이터를 본국에 보고하면 펜타곤의 기술자들은 전부 해고당해야 할 판입니다. 무장 발사 카운트다운. 싼, 아, 이 긴장감 따위는 없는 기계적인 카운트다운. 피잉. 날개 아래 달려있던 그 검은 물체. 아니, 대한민국 비밀무기 철룡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분리되었습니다. 기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기는커녕 미사일이 떨어진 반동을 자동 제어 시스템이 순식간에 상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거 어디로 날아가는지 봐. 통제 잃고 민가로 떨어지면 국제재판감이야. 제가 악을 썼습니다.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미사일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미사일은 마치 살아서 의지를 가진 맹수처럼 바다 위를 스치듯 낮게 깔려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명 시 스키밍 비행, 고도 5m 유지, 속도 마하 0, 지오, 경유지 1통과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미사일이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간 유도 단계 진입, 위성 데이터 링크 정상, 위성? 한국은 군사위성이 없잖아. 무슨 위성을 쓰는 거야? 제가 따지듯 묻자 통제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연구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독자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와 연동 중입니다. 미국 GPS 의존도 0%입니다. 쿵.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GPS를 안 쓴다고. 그럼 우리가 GPS 신호를 끊어도 저 미사일은 날아간다는 소리잖아. 말도 안 돼. 이건 반칙이야. 제 입에서 힘없는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보 통제권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타격 단계, 시커 목표물까지 남은 거리 10km. 미사일이 갑자기 팝업 기동을 하며 솟구쳤습니다. 위에서 내리꽂아 취약한 갑판을 뚫어버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잡힌 데이터, 명중 확률 99, 98%. 장난해. 시뮬레이션에서도 저런 숫자는 안 나와. 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저거 빗나갈 거야. 분명히 빗나가. 링? 2%의 확률로 바다에 처박힐 거라고. 제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빗나가라. 제발 실패해라. 그래야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 나의 자리가 지켜진다. 콱. 메인 스크린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표적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은 정확히 표적선의 중앙 탄약고 위치를 관통했고 내부에서 폭발하여 배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카메라에는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는 바다와 둥둥 떠다니는 파편들만이 잡혔습니다. 정적. 통제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환호성도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구원들은 묵묵히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음 테스트 항목을 체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기적이 아니라 수만 번의 계산 끝에 얻어낸 당연한 결과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마이클 대령이 겨우 부축했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이거 꿈이지.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몰래 언제 이런 걸. 그때 한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출력된 따끈따끈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꿈이냐고요? 국장님, 현실이죠. 그는 보고서를 제 가슴에 툭 안겨주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정해드리죠. 몰래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해야만 한다고 되뇌며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가 내민 보고서의 표지에는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F-21N 철룡 체계 통합 실사격 결과 완전 성공. 미국 승인 부품 0%.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아니,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통제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바위를 뚫고 자라난 거대한 거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면 저는 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구겼습니다. 이건 무효야. 국제법 위반이라고. 내가 워싱턴에 보고하면 너희는 끝장이야. 경제 제재를 때려서라도 이 프로젝트 엎어버릴 거야. 논리가 박살나자 저는 비겁한 협박을 꺼내 들었습니다. 패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하시겠어요? 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손가락으로 벽면의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뉴스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돌린 곳에는 CNN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속보 화면 속 앵커의 뒤로 방금 우리가 본 그 장면, KF-21이 천룡을 발사해 표적을 박살내는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건 비공개 테스트잖아. 비공개였죠. 당신들이 오기 전까지는 한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딴지를 걸게 뻔해서 저희가 라이브 피드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이미 주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더군요.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 장관, 그리고 그 뒤로 로키드 마틴 CEO, 보잉 회장의 이름이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부정하려던 그 진실이 이미 전 세계를 덮쳐버렸으니까요. 통제실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마치 제 목을 조르는 사신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동하는 휴대폰이 마치 제 손 안에서 터지려는 수류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변명거리가 팽이처럼 돌고 있었죠.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다. 일시적인 기계 오류다. 저건 CGI 가능성이 높다. 장관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CNN에 나오는 건 한국 측의 교묘한 입 닥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제가 예상했던 불호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하 20도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절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지난달에 올린 보고서 기억하나? 한국의 KF-21은 깡통이며 독자 미사일 개발 능력은 전무하다. 자네 서명이 박힌 그 종이 쪼가리 말일세. 그건 당시 정보로는 확실했습니다. 저들이 몰래 CIA가 파악하기로 저 미사일 프로젝트는 이미 5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진행됐어. 자네가 한국 따위라고 무시하며 보고서를 읽지 않고 파쇄해버린 탓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 장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정적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백악관이 경로했네. 누군가는 이 정보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당분간 언론 대응하지 말고 그곳에 쥐 죽은 듯이 박혀있게. 자네 거취는 귀국 후에 결정하겠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멍한 신호음만이 제 귀에 맴돌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입니다. 펜타곤은 이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저의 무능으로 돌릴 작정인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한국 연구원들은 여전히 숨죽인 흥분 속에 있었지만 저만 혼자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폐잔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군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셨나 봅니다. 어느새 다가온 한 박사가 제게 물잔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그가 건넨 물잔을 쳐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쨍!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너희들 일부러 그랬지.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란 듯이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 나를? 아니, 미국을 바보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제 고함의 한 박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하더군요.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국장님이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안경을 쓰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직 다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비밀은 지하에 있으니까요. 오신 김에 보고 가시죠. 국장님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4대 기술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클 대령이 말리려 했지만 저는 홀린 듯 한 박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 운명이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마당에 도대체 저들이 뭘 더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봐야겠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2층, 그리고 지도에도 없는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기와 함께 거대한 서버룸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서버렉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ADD의 데이터부, K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한 박사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자 허공에 복잡한 설계도와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국장님, 당신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연구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문서를 넘기자 붉은 줄이 그어진 계약서 조항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 그리고 기술보호 협정. 보십시오. 모든 조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경우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 한 문장 말입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 못하게 우리가 막았잖아. 부품 수출을 통제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품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태계를 만들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펼쳐지더니 전국 각지의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창원, 울산, 구미, 대전,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통신은 LIG 넥스원, 기체에는 카이,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700개의 중소기업,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더니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주무시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방산 공장으로 개조했습니다. 한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부품 하나 없어서 쩔쩔거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93%의 국산화율을 달성했습니다. 즉, 미국이 지금 당장 국교를 단절해도 우리는 내일 아침에 KF-21을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 역량의 문제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압도적인 물량 생산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괴물 같은 속도로 무기를 생산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박사가 마지막 문서를 띄웠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보낸 공문입니다. 기술 이전 불가 통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서가 우리의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면죄부라니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미국의 수출 통제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비행기를 누구에게나 팔 수 있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니, 당신들의 적국만 아니라면 어디든 말이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국이 F-35를 팔면서 갑질을 할 수 있었던 건 독점적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고 미국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전투기가 시장에 풀린다. 이건 미국의 방산 패권이 붕괴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막아야 했던 건 단순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경쟁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안국 알림. 귀하의 보안 등급이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펜타곤 전산망 접속이 차단됩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접속 차단. 그건 군인으로서 그리고 관료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본국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국장이 아니라 한국의 비밀기지 지하에 갇힌 무력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박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함정이야. 이건 처음부터 너희가 판 함정이었어. 기술을 달라고 애원한 것도, 미사일 통합을 요청한 것도 우리가 거절하게 만들어서 명분을 쌓으려는 연기였어. 제 깨달음에 한 박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연기라니요?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다만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뒤를 돌아보며 홀로그램 화면을 껐습니다. 데이터룸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직 비상등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국장님, 버림받은 패배자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준비한 진짜 쇼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제가 알던 그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웃는 얼굴로 칼을 갈았고
침묵 속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문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한 박사의 그 질문은 제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펜타곤 전산망에서 추방당한 유령이었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이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검은 벽돌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화려한 사무실, 푹신한 의자, 저를 향해 굽실거리던 로비스트들, 그 모든 권력이 방금 전송된 접속 차단 메시지 하나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박사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마이클 대령의 부축을 거절하고 이를 악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적어도 꼴사나운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최첨단 서버실에 웅웅거리는 소음이 잦아들고 공기의 냄새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차가운 금속 냄새 대신 어딘가 묵직하고 텁텁한 냄새,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사람의 땀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향기였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 목소리가 동굴처럼 울렸습니다. 저희가 가장 아끼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절대 훔쳐갈 수 없는 유일한 기술이 있는 곳이죠. 한 박사가 낡은 철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드러난 공간은 제가 상상했던 무기고나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니,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철제 선반에는 수만 권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대학 노트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0과 1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아날로그 기록물들이었죠.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멍하니 묻자 한 박사가 노트 한 권을 무작위로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FX 기체 개발 엔지니어링 로그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남들은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받았을 그 시간에 누군가는 이 차가운 지하에 처박혀 펜을 굴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식과 도면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붉은 펜으로 빗금을 그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 구석에 적힌 짧은 낙서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번째 시뮬레이션 실패, 집에 가고 싶다, 딸아이 생일인데 못 갔다, 나중에 아빠가 만든 비행기 보여주면 용서해 줄까? 미국 놈들이 기술 안 준다고 팀장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오기가 생긴다. 두고 보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쭈글쭈글하게 울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땀 자국인지 눈물 자국인지 아니면 먹다 흘린 컵라면 국물 자국인지 모를 얼룩들이 선명하더군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펜타곤의 그 어떤 보고서에서도 맡을 수 없었던 지독하고 처절한 사람의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손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한 박사가 제 옆에 서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이 소스 코드를 안 줬을 때 우리는 0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참고할 교과서도 물어볼 스승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틀렸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하나하나 손으로 쓰면서 뼈에 새긴 겁니다. 그는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만 권의 노트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바로 그 기록입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 이사형, 0번의 실패. 당신들은 완성된 결과만 보고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 저건 피해가지 못한 기록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엔지니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칼같이 노트북을 덮습니다. 연봉 협상 시즌이 되면 경쟁사로 이직하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들에게 전투기 개발은 비즈니스이자 커리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노트 속에 담긴 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이었습니다. 무시당한 자들의 분노,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국가라는 거창한 단어 뒤에 숨은 개인들의 처절한 희생. 국장님은 아까 물으셨죠? 미국 GPS를 끊어도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가냐고. 한 박사가 제 손에서 노트를 부드럽게 가져가며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기계가 멈추면 손으로 계산했고 전기가 끊기면 촛불을 켜고 코드를 짰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집념이 그 미사일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고 전산을 차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해킹할 순 없으니까요. 쿵! 그 말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고작해야 작은 나라의 기술력을 견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몇 장으로 밟을 수 있는 싹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하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 명의 인생이 뭉쳐진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였습니다. 제가 계란을 던져봐야 저 바위는 흠집 하나 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깨지는 건 제 쪽이겠죠. 나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만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밀려든 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저 돈 벌려고 흉내나 내는 줄 알았소. 돈이요. 한 박사가 피식 웃더군요. 여기 있는 수석 연구원들 연봉. 당신네 로키드 마틴 신입 사원보다 적습니다. 돈 보고 했으면 진작에 다 도망갔겠죠. 그는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툭 쳤습니다. 밑창이 다 달아빠진 흙투성이 작업화였습니다. 저거, 과로로 순직한 우리 막내 연구원 신발입니다. 발인 날에도 부모님이 저 신발은 여기 두고 가시더군요. 아들이 끝까지 못 본 KF-21 완성되는 거 꼭 보게 해달라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펜타곤의 냉혈한이라 불리던 제가 적국의 지하 벙커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패배입니다. 완벽한 패배, 기술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신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이미 잃어버린 2차 대전 당시의 그 헝그리 정신이 이곳에는 화석처럼, 아니 용암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입에서 마침내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지상의 통제실에서 웅장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2차 비행 테스트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천장을 울리는 그 굉음이 예전에는 소음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리더군요. 그건 수만 권의 노트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피땀이 마침내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소리였습니다. 한 박사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상은 나중에 하시죠. 국장님이 보셔야 할 진짜 피날레가 남았으니까요. 피날레, 미국이 버린 국장님을 우리가 다시 영웅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 서신다면 말이죠. 그의 제안은 달콤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불명예 퇴진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 손을 잡고 진실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가 될 것인가? 저는 낡은 노트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종이의 질감이 제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 저울은 펜타곤의 훈장이 아니라 이 낡은 노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안내해 주시오. 박사,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괴물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을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소.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가 이제는 묘하게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박사의 뒤를 따라 깊고 어두운 하지만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 벙커의 묵은 종이 냄새를 뒤로 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저는 마치 심해에서 급격하게 수면 위로 끌려 올려진 잠수부처럼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뒷귀에는 방금 본 그 낡은 노트들이 사각거리는 환청이 들렸고 눈앞에는 달아빠진 운동화의 잔상이 어른거렸으니까요. 속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한 박사가 건조하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에 들린 먹통이 된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펜타곤의 접속 차단, 그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삭제 명령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조기에 충성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저의 모든 과거가 전송 실패라는 네 글자와 함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패배감, 그것은 끈적하고 차가운 뱀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지하가 아닌 건물의 최상층, 스카이덱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돔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사천 비행장에 전경은 물론 남해의 수평선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활주로를 비추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제게는 처형장의 조명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한 진짜 피날레입니다. 한 박사가 가리킨 곳에는 방금 전 미사일 테스트를 마친 KF-21, 시제기가 활주로 끝에서
다시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홀로 서 있는 줄 알았던 KF-21의 양옆으로 크기가 훨씬 작은 회색 기체 세대가 나란히 도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석이 없는 기체, 매끈한 가오리 모양의 스텔스 형상, 무인기잖아.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가오리 X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오늘 테스트의 핵심은 미사일 발사가 아닙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전 검증이죠.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다니며 정찰과 공격을 대신시키는 기술. 이건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이자 미국조차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꿈의 기술입니다. 펜타곤에서도 수조 원을 쏟아부어 이제 막 개념 설계를 끝낸 단계란 말입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조종사 한 명이 비행하기도 벅찬데 드론 세 대를 동시에 컨트롤한다고. 그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벗어난 일이야. AI가 완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저는 부정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저게 가능하다면 미국의 F-35나 F-22는 순식간에 9세대 유물로 전락해버리니까요. 하지만 제 비명 같은 부정은 곧이어 펼쳐진 광경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쿵! KF-21이 이륙하자 양옆에 가오리, X세대가 마치 어미를 따르는 새끼들처럼 완벽한 편대 대형을 유지하며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관제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 링크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졌습니다. 메인 호스트 접속 완료. 무인기 1, R. 3 동기화율 100%. 조종사의 음성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잡는 대신 헬멧에 장착된 시선 추적 장치로 드론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상적기 출현, 수, 57급 스텔스기 4대, 거리 100km, 시뮬레이션상의 적기가 등장했습니다. 4대1의 싸움, 정상적인 교전이라면 KF-21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KF-21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종사가 짧게 명령했습니다. 가오리 1, 전방 상계, 미끼 기동 실시, 가오리 3, 우회 격리 대기.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대의 무인기가 마하 1, 5의 속도로 튀어나가 적기들의 레이더를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기들이 당황하여 무인기를 쫓는 사이 나머지 한 대의 무인기가 유령처럼 적의 사각지대로 파고들더군요. 그리고 쾅! 가상 격추 판정이 모니터에 줄줄이 떴습니다. KF-21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의 최정예 편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이라고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이 소스 코드를 잠가서 막으려 했던 건 고작 미사일 발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의 지배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폐쇄적인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독하게 만들어서 미국보다 더 진보된 AI를 탄생시키고 만 겁니다. 우리는 제 입에서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개구리였어. 평생을 세계 최강이라는 오만 속에 살았습니다. 펜타곤의 창문 없는 방에 갇혀서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기술을 구걸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잔치를 벌이는 동안 한국은 문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수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살찐 돼지가 되어버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박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헝클어진 머리, 피로에 찌든 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모습이 지금은 거대한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명품 정장을 입고 있는 저는 속이 텅 빈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박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이 다 쓰레기였소. 나는 애국자가 아니라 미국의 눈과 귀를 가린 간신배였어. 절망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조국에서 버림받고 적국에게 압도당한 패배자의 말로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놓였습니다. 쓰레기라니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 박사가 제 옆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보지 못했을 뿐이죠. 당신들의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서 그 아래서 자라나는 잡초들의 생명력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는 활주로를 날아오르는 KF-21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국장님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 펜타곤 아이디도 삭제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아이디는 삭제되었지만 국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권위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박사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USB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오늘 테스트의 모든 로그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써주십시오. 펜타곤 국장이 아닌 군사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읽을 수 있는 진짜 보고서를.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진짜 보고서. 평생 상부의 입맛에 맞춰 예산을 따내기 위해 로비스트를 위해 조작하고 포장했던 가짜 보고서가 아닌 오직 팩트만을 담은 글. 그건 저의 지난 30년에 대한 참회이자 오만한 제 조국을 향해 날리는 마지막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쥐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키보드가 필요하오.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완벽한 회선 하나만 뚫어주시오. 내 마지막 보고서는 펜타곤 서버가 아니라 전 세계 언론사 메인 서버로 직행할 테니. 한 박사가 빙그레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의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KF-21과 무인기 편대가 푸른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지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닌 결연한 발걸음으로 책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거울을 들이밀 시간입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될 폭로가 워싱턴의 그 오만한 콧대를 어떻게 꺾어 놓을지 상상하며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타닥, 타닥, 탁. 정적 속에 울리는 키보드 소리는 마치 총성 같았습니다. 한 박사가 내어준 보안 노트북 앞에 앉은 저는 지난 30년 관료 생활 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문체로 보고서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펜타곤 장관이 아닙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아닙니다. 수신 로이터 통신, AP, CNN,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전 세계 50대 주요 언론사와 군사 전문지 편집국장들의 메일 주소가 참조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보고서 미국 하늘의 종말 펜타곤이 은폐한 KF-21의 진실. 손가락이 춤을 추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찬양 일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게 미국 방산 시스템의 치부를 도려내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논리적 타격일, 가동률의 허상. F-35의 현재 가동률은 55% 미만이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텍사스 본사의 승인 코드가 필요하며 대기 기간만 평균 3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전쟁 시 당신의 전투기가 3개월 동안 고철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전 세계 F-35 도입국들이 끙끙 앓고 있는 고질병이죠. 논리적 타격이 블랙박스의 기만. 미국은 보안을 핑계로 비행 데이터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오픈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구매국이 원하면 자국산 미사일을 마음대로 통합할 수 있으며 모든 정비 매뉴얼과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이 문장은 핵폭탄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갑질에 지쳐있던 사우디, 우아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논리적 타격 3, 유무인 복합체계의 실체. 미국이 2030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던 다중 드론 제어 기술을 한국은 오늘 완벽하게 시연했다. 첨부된 4TB 분량의 로그 데이터가 그 증거다. 더 이상 미래를 사기 위해 미국의 줄에 설 필요가 없다. 미래는 이미 한국 사천에 와 있다. 엔터. 경쾌한 타건음과 함께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화면 속 로딩바가 100%를 찍는 순간 제 심장 박동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걸로 저의 퇴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배신자이자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힐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짓된 제국의 충신으로 사느니 진실을 말하는 망명자가 되는 편이 훨씬 떳떳했으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커피를 리필해 주었습니다. 이제 팝콘이나 튀기면 되겠군요. 반응이 오는데 10분도 안 걸릴 테니까요.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10분은커녕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제실 벽면 대형 멀티비전 중 하나가 뉴스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현황판이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더군요. 속보, 로키드 마틴주가 12% 급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보잉, 레이시온 등 미 방산주 동반 폭락, 시가총액 300조 원 증발, 화면 속 앵커는 흥분해서 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익명의 펜타곤 고위 관계자가 폭로한 보고서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의 신형 전투기가 F-35의 성능을 능가하면서도 유지비는 절반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죽어있던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저는 압니다. 이건 펜타곤 지하 상황실의 비상 직통 라인입니다. 아까 저를 손절하고 전산망을 끊어버렸던 그들이 급하게 보안을 풀고 전화를 건 겁니다. 저는 짐짓 여유를 부리며 벨소리를 감상했습니다. 한 박사와 연구원들이 킬킬거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5번, 6번, 10번이 울리고 나서야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 자네 미쳤나? 지금 당장 그 메일 회수해. 아니, 해킹 당했다고 말해.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 냉철하던 얼음 장관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노인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킹이라니요. 장관님, 저는 제 아이디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빌려준 오픈 네트워크를 썼죠. 그러니 펜타곤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매국노 같은 자식, 네가 감히 조국의 등에 칼을 꽂아. 너 귀국하면 군사법정 최고형이야. 종신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들이 낸 세금이 엉터리 비행기를 만드는데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장, 제발 이러지 말게. 원하는 게 뭔가? 연금 아니면 로비스트 자리 로키드 마틴 부사장 자리를 주겠네? 제발 정정 보도 하나만 내줘. 데이터 해석 오류였다고 한마디만 협박이 안 통하자 금세 회유로 바뀌더군요. 그 비굴함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한 박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장관님, 늦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깔고 제가 준비했던 최후의 체크메이트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방금 제 보고서를 본 사우디 국방부 차관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F-35 도입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의 KF-21 실사단을 파견하겠답니다. 뭐라고? 그리고 하나 더. 폴란드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답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던 무기 수출 통제법. 그거 한국산 부품 93% 앞에서는 휴지 조각인 거 아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털썩하고 누군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끝났어. 장관의 절망적인 신음.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해온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볼 일이 좀 더 남아서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끓여주는 믹스 커피 맛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건조한 신호음이 제게는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통제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모자를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박사조차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치더군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니, 이제 동지라고 불러야겠군요. 한 박사가 악수를 청해 왔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 기름때가 베어 지워지지 않는 그 손을 저는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감사 인사는 제가 해야죠. 저를 괴물들 속에서 꺼내주셨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에는 KF-21 편대가 착륙하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기체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그 뒤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산하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뀔 겁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날 수 없었던 하늘이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폐허 속에서 펜치 하나 망치 하나를 들고 일어나 기어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 작은 나라의 매운맛 엔지니어들이 서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끝났지만 제 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디프루스. 대한민국 사천에서 새로운 하늘을 목격하다. 마지막 문장을 찍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건 국적을 초월한 인간 승리를 목격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전율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나 먹으러 가시죠. 삼겹살에 소주. 그거 한번 마셔보고 싶었는데 제너럴 어스름에 한 박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한국의 회식은 전투기 개발보다 더 혹독하니까요. 우리는 웃으며 통제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KF-21.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뒤집다. 회식 자리에서 마신 소주의 알코올 기운이 식도 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한 박사가 인생의 맛이라며 따라준 그 투명한 액체는 처음엔 썼지만 끝맛은 묘하게 달더군요. 마치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가 걸어온 역사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 방에 불을 끄고 창밖으로 보이는 KAI의 경납고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각이지만 저 멀리 영구동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저 지상의 별들이 오늘 밤 따라 유난히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진실의 보고서는 예상대로 전 세계 방산 카르텔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KF-21, 2위 대한민국, 그리고 CNN 뉴스바에는 이런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펜타곤 긴급대책회의 소집, 백악관,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 논의할 것. 보십시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들이 이제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스스로 그 힘의 정점에 섰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저는 낡은 여권을 꺼내 만지작거립니다. 이 안에 찍힌 수많은 입국 도장들. 저는 평생을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약소국들에게 무기를 팔며 생색을 냈고 그들의 안보를 담보로 거만한 청구서를 내밀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좁은 사천의 골목길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남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내겠다고 버티는 의지였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는 끈기였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하늘을 사려 했지만 한국은 피와 땀으로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명백한 승패를 갈랐습니다. 조금 전 한 박사가 헤어지며 제게 건넨 말이 귓가에 맴립니다. 국장님,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를 함부로 날아다니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 칼을 갈았을 뿐입니다. 그 담담한 고백이 수천 발의 미사일보다 더 무겁게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하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펜타곤의 의자에 앉아 내려다보았던 그 작은 반도 국가는 사실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그늘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자신들만의 태양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 눈앞 모니터에는 한 해외 군사 블로그가 올린 글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왕은 죽었다. 새로운 왕에게 만세를. 그 아래 첨부된 사진은 F-22 랩터가 아닌 오늘 사천의 하늘을 갈랐던 KF-21의 비상 장면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내일 아침에 깨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워싱턴의 전화벨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록히드 마틴의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쓸 것이며 전 세계의 바이어들은 이곳 사천행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 덤덤하게 또 다른 기적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에 불을 밝힐 겁니다. 저는 이제 노트북을 덮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은 없습니다. 팩트는 명확하고 승부는 끝났으니까요. 다만 이방인인 제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문장은 단 하나뿐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여, 부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켜낸 그 하늘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이정표가 되었으니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맑은 보름달이 사천의 활주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달빛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이 깊은 숨을 고르고 있는 이 밤, 저는 경외감에 젖어 오랫동안 그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의 오만한 통제마저 실력으로 뚫어버린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된다는 것을 증명해낸 우리 민족 특유의 불굴의 DNA가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 꺼진 연구실을 지키고 계실 수많은 한 박사님들에게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더 벅차오르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